지갑에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도 가난한 척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중년 이후 평화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60대 최 씨는 이것을 몰라서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날렸습니다. 지금은 혼자 쓸쓸히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났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 씨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퇴직금이 두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성공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은퇴할 무렵 자산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같은 또래 중에서는 여유 있는 편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첫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사느냐고. 최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유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몇 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도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식사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골프 약속도 잡혔습니다. 여행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최 씨가 계산했습니다. 친구들이 당연하다는 듯 기다렸습니다. 여유 있으니까 내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린피를 최 씨가 냈습니다. 식사비도 최 씨 몫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감사하다며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석 달 후 다른 친구가 또 왔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또 돈을 줬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돈을 준 후로 친구들이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서인지 연락이 줄었습니다. 1년 후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갚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대수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실수였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돈도 못 받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졌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들도 왔습니다. 형만 도와주느냐고 했습니다. 자신도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졌습니다. 역시 5천만 원이었습니다. 딸도 있었습니다. 딸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빠들은 돈을 받았는데 자신만 빼놓느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난처했습니다. 딸에게도 졌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1억 2천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더 달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였습니다.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더 받았는지 계산했습니다. 형평성을 따졌습니다. 최 씨는 지쳤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섰습니다. 모일 때마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따뜻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사촌들도 연락해 왔습니다. 조카가 대학에 간다며 축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척 결혼식마다 큰 돈을 기대했습니다. 최 씨가 여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친척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최 씨의 지갑만 쳐다봤습니다.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니 소문이 났습니다. 이웃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험담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서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 씨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기꾼들도 꼬였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최 씨는 혹했습니다. 남는 돈을 굴려보고 싶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돈은 날아갔습니다.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던 자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서먹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원망했습니다. 이웃들은 험담했습니다. 최 씨는 혼자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이 북적였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숨겼어야 했습니다. 조용히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알려진 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관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 재산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왜곡됩니다. 순수한 우정은 사라집니다. 가족 사이도 금이 갑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누군가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마음이 변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질투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눠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눔과 베풀물 미덕으로 여깁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이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야 합니다. 가족이 필요하면 줘야 합니다. 거절하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냉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집니다. 남을 도우려다 자신이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60대 박 씨는 달랐습니다. 박 씨도 은퇴 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오래된 차를 탔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외식도 자제했습니다. 여행을 가도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느냐고. 박 씨는 그저 그렇다고 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를 걱정했습니다.
가난한 척 살면서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게 보이되 속으로는 만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70대 이 할머니가 바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알뜰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운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자산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철저히 숨기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백화점에 가지 않습니다. 값을 깎습니다. 범을 받습니다. 상인들과 정겹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검소한 분으로 압니다. 푼푼히 아껴 사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동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집에서는 다릅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신선한 재료를 씁니다. 정성껏 요리합니다. 남편과 둘이서 즐깁니다. 외식은 자제하지만 집밥은 풍성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여행도 갑니다. 하지만 조용히 다녀옵니다. 비수기를 이용합니다. 저렴한 항공권을 찾습니다. 숙소도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알차게 여행합니다. 돌아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추억만 간직합니다. 취미 생활도 즐깁니다. 서예를 배웁니다. 노래 교실에 다닙니다. 등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즐겁습니다. 삶이 풍요롭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으로 행복을 만듭니다. 자녀들에게는 적당히 도와줍니다. 꼭 필요할 때만 돕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여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독립적입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 것 같아 뿌듯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합니다. 돈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순수한 우정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즐겁습니다. 웃음이 많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원하던 노년입니다. 이 할머니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 삶을 구별한 것입니다. 허영을 버린 것입니다.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은 충실히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삽니다. 밖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려 합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비싼 옷을 입습니다. 명품 가방을 듭니다. SNS에 자랑합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저축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삽니다. 검소하게 삽니다. 하지만 내실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자산이 튼튼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가난한 척 살되 인색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필요한 곳에는 쓰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병원비를 아끼지 마십시오.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좋은 약을 드십시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의 시간에도 쓰십시오. 함께 여행 가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추억을 만드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돈을 쓸 때 쓰십시오. 다만 과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용히 누리면 됩니다. 교육에도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취미를 개발하십시오. 뇌를 활성화하십시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십시오. 돈이 들더라도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조용히 선행을 베푸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알리지 마십시오. 익명으로 기부하십시오. 진심으로 돕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주지는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욕심인지 구별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해가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도우면 의존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도움과 무분별한 시혜를 구별하십시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주되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마십시오. 자녀가 노력해서 얻게 하십시오.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고생해서 얻은 것을 기억합니다.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은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가 예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적당히 주십시오. 버릇을 만들지 마십시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관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명절이나 생일에도 과하지 마십시오.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주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관계에서도 선을 그으십시오. 모임마다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과시하려고 비싼 선물을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멈추십시오. 부담스럽지 않게 하십시오. 서로 편한 관계가 오래갑니다. 허영을 경계하십시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러움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진정한 인정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는 존경은 가짜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간소화하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그것이 편안한 노년입니다. 물질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재산보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게 보이든 부자로 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만족스러우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를 위해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려고 삶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균형을 잡으십시오. 현명하게 쓰되 지혜롭게 모으십시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십시오. 명확히 해두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생전에 말로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재산 관리도 투명하게 하십시오. 배우자와 공유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자녀 한 명 정도는 알게 하십시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치매에 걸리면 재산 관리가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지키십시오. 자녀가 어려워도 노후 자금까지 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본인이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남겨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유지하십시오. 나이 들어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보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해지하지 마십시오. 계속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재산